뉴욕시가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관람 무료 티켓 10만 장을 배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 등 중범죄가 아니어도 형사 기소될 경우 검사의 재량에 따라 귀화 미국인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치를 확대합니다. 올해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약 7,220만 명이 장거리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울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연방정부 수입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첫 전기차 고민되시나요? 전문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틀을 깬 스타일, 시대를 이끄는 테크놀로지, 드라이빙의 즐거움까지. 현대, 전기차의 판도를 바꾸다. 현대 아이오닉. 뉴욕시가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관람 무료 티켓 10만 장을 배포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30일 올해 제49회 메이시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관람할 수 있는 무료 티켓 10만 장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이스트리버 브루클린 브릿지 인근 바지선에서 진행되며 지정된 관람 가능 구역은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 맨해튼 사우스트리트 시포트의 피어 16과 피어 17 등입니다. 티켓은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배포를 시작했으며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 구역은 1인당 최대 4장, 시포트 지역은 최대 2장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배포에 앞서 파이어웍스라는 문자를 919-909-2288번으로 전송하면 선착순 2,500명에게 1인당 4장의 티켓이 우선 배정됩니다. 특히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는 독립기념일 당일 전 구역이 티켓 소지자의 한 해 출입이 허용되므로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은 사전에 티켓을 확보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귀화해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형사 기소될 경우 적극적으로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연방법무부는 법무부 민사국의 귀화 미국인 시민권 박탈 조치 확대를 5대 핵심 집행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검사는 국가안보, 테러, 이민사기 등의 중범죄뿐 아니라 연방검사가 중대사건으로 판단하면 귀화 미국인에 대한 시민권 박탈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전쟁범죄, 살인, 인권유린, 미국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테러리스트에 대해 시민권을 박탈해왔으나 앞으로는 증거가 뒷받침되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시민권 박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귀화 미국인에 대한 시민권 박탈은 메카시즘 광풍이 미국을 휩쓸었던 1950년대 초반에는 연 2만 2천 건에 달할 정도로 많았으나 1967년 연방대법원이 시민권 박탈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결정을 내린 뒤 시민권 박탈 조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연방법무부의 시민권 박탈 건수는 305건으로 1년에 약 11건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한 2017년 이후 약 2,500건을 시민권 박탈 가능 사건으로 선정했고 2018년 말까지 최소 110건의 시민권을 박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는 사소한 형사 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시민권 박탈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민자들의 추방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약 7,220만 명이 장거리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울 전망입니다. 전국자동차협회는 독립기념일 연휴가 지난 6월 28일부터 시작돼 오는 7월 6일까지 9일간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많은 미국인들이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중 약 6,160만 명은 자동차로 이동할 계획이며 특히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에서는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항공 이용객도 584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지난해보다 1.4% 증가했습니다. 기차, 버스, 크루즈 등 대중교통 이용자도 478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알래스카 크루즈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주요 인기 여행지는 올랜도, 뉴욕, 시애틀, 마이애미, 앵커리지, 덴버, 호놀룰루 등이 꼽힙니다. 전국자동차협회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에만 70만 건 이상의 긴급 출동이 발생했다며 차량 정비 상태와 비상키트 점검 등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연방정부 수입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관국 경보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관세 수입이 1,061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 중 80%에 달하는 815억 달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의해 발생한 수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방재무부는 2025 회계연도 시작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관세가 65% 늘었다고 밝혔으며 이 통계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관세 4개월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연방재무부 통계도 2025 회계연도 전체가 아니라 트럼프 취임 이후만 별도로 집계해 비교한다면 관세 수입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와 관련해 스캇 베슨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미국 관세 수입이 한 해 3천억 달러를 넘을 것이며 최대 6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관세 유예를 적용함에 따라 아직 베슨트 장관 전망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5.6%로 약 100년 전인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은 것이며 역대 최대는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에 부과된 20%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미국 물가보다도 더 빠르게 상승, 결국 미국 소비자가 더 이상 저렴한 중국 제품을 살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데이터위브는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제품 1,407개를 조사한 결과 중국산 제품 가격이 아마존의 다른 제품보다 더 많이 올랐으며 이제 관세가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위브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1월부터 6월 17일까지 전체적으로 2.6% 인상됐으며 가정용품과 가구는 3.5%, 전자제품은 3.1%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 중국 상품 중 457개 제품의 가격이 올랐고 633개 제품은 가격 변동이 없었으며 299개 제품은 가격이 내렸습니다. 또 중국산 제품은 4월까지 가격 상승세가 완만했지만 5월부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으며 이는 관세 등에 따른 수입업자의 비용 상승이 제품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중국산 제품 가격이 상승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관세 유예의 합의, 상호 100% 이상의 관세를 인하했지만 아직도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가 30%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테무나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 직거래 상품 가격은 거의 2배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테무, 알리바바 등은 미국이 소규모 소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 물건값을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인상했고 미국이 관세 부과를 철회한 이후에도 이미 올린 물건값을 거의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테무와 알리바바 등이 예전에는 $10 이상을 구매하면 미국 가정까지 무료로 배송해줬지만 최근에는 최소 $20에서 $30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등 무료 배송 최저 구입액도 2~3배 올렸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지난 2022년부터 테무와 알리바바 등의 초저가 상품을 즐겼으나 이제는 사실상 이들 제품 가격이 아마존 판매 가격만큼이나 상승했고 이제는 더 이상 중국산 저가 상품을 접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제약업계가 미국이 수출한 의약품 약값을 낮게 조작해 미국에 피해를 주는 국가라며 트럼프 행정부에게 이 부분을 무역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라고 촉구, 한국의 수입 약값 대폭 인상이 우려됩니다. 미국 제약업체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제약정책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협상에서 이를 지렛대로 사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약협회는 한국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을 꼭 집어 문제가 심각한 국가라고 지목하고 미국 정부가 제약 소비가 많은 이들 고소득 국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약협회는 한국건강보험당국이 한국 시장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제약사들에게 의약품 승인 심사 과정을 어렵게 함으로써 한국 시장 진출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은 건강보험 당국이 약값을 공정한 시장 가격 이하로 억제하기 때문에 미국 의약품의 한국 시장 진출이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제약협회에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약값 강요 등의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약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제약업계 불공정 관행 조사에는 모두 58개의 의견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한국의 수입 약값 문제가 무역협상의 쟁점이 되고 결국 가격 재조정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미국 약값을 시장 가격보다 낮출 것을 강요하는 국가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들은 미국 제약사들이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만들어낸 신약을 싸게 구입하는 등 연구개발비를 미국에 부담시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협상 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각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오히려 미국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가 30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의존도가 1930년대 스모트-온리 관세법 시기보다 2배 이상 높아졌으며 관세 인상이 글로벌 보복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 GDP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출이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과 중국은 각각 대미 수출이 GDP의 3.21%, 2.9%로 비교적 낮아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국이 평균 관세율을 25%포인트 인상할 경우 향후 10년간 실질 수출이 최대 28% 줄고 실질 GDP도 최대 1.3%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현재 시장은 관세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뉴욕 증시도 이미 큰 충격에서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무역 정책의 향방과 그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하반기 관세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자산 시장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치밀한 손익계산 끝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포문을 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맞대응하자 사실상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의 일론 머스크는 역사상 그 어떤 인간보다도 많은 보조금을 받았을 것이다. 보조금이 없다면 아마도 머스크는 미국에서 사업을 접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 발사, 위성, 전기차 생산이 더 이상 없으면 우리나라는 거금을 절약할 것이다. 아마도 정부 효율부가 이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큰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의제를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원색적 비판을 하자 머스크 기업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삭감할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감세 법안에 대해 머스크가 노골적으로 비판을 쏟아냈을 때도 예산을 아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머스크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라며 스페이스X 등과의 계약 파기를 시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선거 기간엔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갑자기 사상 최대 폭의 재정 적자 증가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은 부끄러움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며 공화당 진영을 맹비난했습니다. 머스크는 정신나간 지출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그 다음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이라고 주장, 사실상 신당을 창당해 자신이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올해 상반기에 10% 이상 하락, 1973년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으며 이는 결국 미국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10% 이상의 손해를 봤음을 의미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올해 상반기 10.8% 하락했으며 이는 근본위제가 무너지고 변동환율제가 도입됐던 1973년 14.8%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또 상하반기 관계없이 연속 6개월 하락 기준으로는 2009년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올해 상반기 달러화 가치는 스위스 프랑 대비 14.4%, 유로화 대비 13.8%, 영국 파운드화 대비 9.7%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인 1월 중순 110.2로 고점을 찍기도 했지만 오늘 기준 96.7로 올해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 제품의 가격이 하락, 미국 수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수입품 가격은 오르고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달러화 가치가 급락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관세 정책과 국가신용 등급 강등, 대규모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 확대 우려, 연준 독립성 약화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은 하반기에도 달러 약세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약달러에 대한 베팅이 인기인 만큼 달러 약세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급 파인다이닝부터 패스트푸드, 길거리 간식까지 한식이 미국의 대세가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제 미국 어디에나 한국 음식이 있다는 제목으로 세계 각국의 음식이 모인 미국에서 한식이 큰 인기를 끌어 이제 대세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한식은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이 가장 먼저 미국인들에게 어필했고 그 다음에 김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식료품점 선반을 장식한 한국식 바베큐 소스가 미국인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중국, 일본, 태국 식당 등이 아시안 식당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한식이 명백하게 미국인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식 핫도그는 코스트코에서 판매될 정도로 미국 그로서리를 장악해가고 있으며 한국식 콘도그를 파는 전문점인 투엔즈 콘도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한국식 핫도그 체인으로 2019년 캘리포니아에 처음 문을 연 뒤 현재 미 전역에 70여 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은 지난해 미 전역에서 10%가 늘어났으며 콘도그와 한국식 치킨을 메뉴에 올린 패스트푸드 체인점도 15% 늘어났다고 소개했습니다. 글로벌 푸드 시장 조사 업체인 석하나는 한국 음식의 신맛과 달콤한 맛은 정말로 매력적이다. 이제 코스트코 등 대형 매장에서 한국식 콘도그를 살 수 있다는 것이 한식이 미국의 주류 음식이 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등장 이후 영국에서 신입사원 채용이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구인 구직 플랫폼 에드주나의 데이터를 인용해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등록된 대졸 신입, 견습직, 인턴십 등 기초 직무 일자리 수가 31.9%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채용 시장에서 기초 직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28.9%에서 25%로 축소됐습니다. 특히 소매업 부문은 무려 78.2%나 급감했으며 물류, 창고, 관리 직군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IT, 회계 금융 분야에서도 신입 일자리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드주나 데이터 책임자인 제임스 니브는 AI의 확산이 초급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경제 불확실성 외에도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 증가, 새로운 고용 규제 등이 인력 채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통신기업 BT는 지난해 5월 2030년까지 AI를 활용해 1만 개의 일자리를 대체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CEO는 AI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향후 5년 내 신입 사무직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으며 AI가 실업률을 10에서 20%까지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인 장애인 자립지원단체 CIDA가 오는 11월 1일 오후 6시 롱아일랜드 에너드 팔라조 연회장에서 연례 기금 모금 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해 중 1회 이내로 인하하고 내년 중 2, 3회 추가 인하할 것으로 대체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 자동차 안전협회는 올해 들어 아동 9명이 자동차 안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했으며 6명은 위동부 지역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한 6월에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MTA와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이번 여름부터 라과디아 공항을 오가는 Q70번 노선을 평일 기준 18회 추가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총기폭력 해결센터 및 자살방지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총기를 이용한 자살 사건이 27,300건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농심은 텍사스 군사기지 포트 블리스 내 컵밥 매장에서 신라면을 정식 메뉴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의회가 여성도 징병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7월 1일부터는 남녀 모두 징병 대상에 포함되며 복무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납니다. 프랑스 정부가 파리 주재 북한 대표부에 파견된 외교관과 그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최저 기온은 7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9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3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